자, 봐봐, 얘들아. 이제 이 화학이 1단원이 극악하게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애들이 있어. 이렇게 선생님 말했잖아. 그 1학년 때까지 또 외워서 푼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통합과학에 비해서 이거는 두세 배 어려워. 근데 더군다나 1단원은 엄청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화학은 1단원 빼고는 그나마 2단원은 괜찮아. 3단원이 좀 더 어렵고 내용이. 근데 1단원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한 번 해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한 번에 이해한 놈들 거의 5%도 안 돼. 갖고 문제 푸는 놈, 그런 놈은 혼자 해도 돼. 근데 애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아, 선생님, 저 인간 보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인간 보고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 첫 번째가 뭐냐면, 이해력이 좋아야 돼. 그리고 독한 놈이어야 돼. 그 두 가지를 하나라도 만족 못하지. 그럼 인간으로 그래. 봐봐. 저번에 문제 중에서 어려운 거 또 풀어줄게. 자, 몇 번? 여기 44페이지에서 45페이지까지 중에 어려운 거 있어? 그러면 46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중에 저번에 이거 17번 있지? 네. 17번 좀 어렵지? 17번 다시 풀어줄게. 네. 17번 봐봐. 이런 문제는 선생님이 봐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앞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계수비라 있지. 계수비, 그 다음에 분자수비, 몰수비, 부피비라 있지. 모두 기체일 경우. 근데 뭐는 아니라 있어. 질량비는 아니라 있지. 그러니까 이거를 질량비로 풀면 안 돼, 얘들아. 질량비로 풀면 안 돼. 그러면 봐봐. 얘가 EA이지. 그 다음 B지. 그리고 C란 말이야. 그 앞에 있는 개수는 지금 근데 뭘로 주어졌냐면 여기서 질량으로 주어졌어.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이제 헷갈린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자, 다음은 A, B, C가 반응하여 B가 반응하여 C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표는 T도씨 일기압에서 실린더에 A와 B를 질량을 달리하여 넣고 반응을 완결시킨 후 가다에 대한 자료이다. A, B는 분자량은 각각 스몰 x하고 스몰 y고 T도씨의 일기압에서 기체의 1몰의 부피는 밑줄 거야. 자, T도씨 일기압에서 기체의 1몰의 부피는 V리터야. 줬어. 그리고 자, 그 다음 가나에서 밑줄 거야. 반응 후 남은 물질의 종류는 서로 다르다. 즉, 반응할 때 다 써버리는 걸 뭐라 그랬어? 한 개의 반응 물질이 되겠지. 한 개만 반응 물질의 종류가 틀리다는 거야. 그럼 그게 키포인트야. 봐봐. A, B, C가 있었는데 다에서야. 양을 달리했어. WW 주고 EW, 4W 주는 거야. 그리고 8W 줬어. 그리고 여기 뭐야? 3W 줬어. 금방 알아, 얘들아 봐봐. 그럼 여기서는 누가 훨씬 많아? B가 많지. 그럼 B는 남을 거야. 그러면 누가 쓰여질 거야? A가 다 쓰이겠지. 그러면 가하고 나에서 반응물이 남은 다 소모되는 물질이 종류가 반대로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B가 좀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는 누가 남았겠냐? 여기서는 누가 남았겠어? 누가 다 소모돼? 이번에는 B가 다 소모돼. 그렇잖아. W일 때 얘가 W가 없어지잖아. 그러면 얘는 남잖아. 3W니까 얘가 3배니까 얘는 3W가 다 소모되고 얘는 남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잖아. 똑같잖아. 얘는 비율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가 소모되겠지. 그리고 얘가 V리터지. 얘는 7V라 했지. 그리고 얘는 V1이라고 그랬어. 그럼 보자. 여기서 첫 번째. 자,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첫 번째 봐봐. B가 자, 기억 해결했어. 가에서 남는 반응물의 종류는 A다. 맞지?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자 봐라. 중요한 게 여기서 봐라. 얘가 W가 소모됐지. 근데 봐라. 뭐가 생긴 거야? A가 모두 반응하고 그러니까 B가 모두 반응하고 뭐가 생성된 거야? B 대신에 봐라. 야, 얼마가 반응했어? 야, W가 반응하고 얘는 몇 몰이 생긴 거야? 1몰이 생긴 거야. 1몰이 생긴 거야. 그러면 이때 자 BW g이 몇 몰이라는 소리야. 선생님 봐라. 배수 비례 법칙이 있어. 배수 비례 법칙은 뭐냐? 만약에 B가 소모됐지. 그러면 C는 생성이 돼. 근데 앞에 있는 개수비만큼 생성이 되는 거야. 근데 얘가 1몰이 생겼잖아. W가 다 소모되고. C는 B가 W가 소모되고 C가 1몰이 생겼지. 태연아, 그러면 이 얘들은 일정 비율로만 반응한단 말이야. 그러면 따라서 BW g은 몇 몰이라는 소리야. 얘 개수비 똑같지. 개수비가 같잖아. 그러면 이렇게 개수비가 그렇지. 이렇게 쓰자. 개수비가 1대1이지. 그러면 얘가 Wg이 소모되고 얘는 1몰이 생기는 거잖아. 그러면 얘도 몰수는 뭐다? 1몰이 되는 거야. 얘가 Wg이 몇 몰이 된다고? 1몰이 돼버리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곱하면 되잖아. 개수비가 1대1이지. 그럼 몰수비도 몇 대 몇이야 돼? 1대1. 그러니까 얘가 Wg이 몇 몰이 되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찾아낸 거야. 그리고 여기서는 뭘 찾아내? 얘가 A 대 C가 몇 대 몇이야? 개수비가 2대 1이지. 2대 1이지. 네. 그럼 몰수비도 몇 대 몇이다? 2대 1이야. 근데 얘가 EWg이지. 네. 근데 몇 몰이야? 7몰이야. 그러면 EW는 14몰입니다. 따라서 EW가 따라서 AEW는 몇 몰이야? 13몰. 이렇게 찾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개수비는 뭐다? 몰수비야. 그럼 몰수비가 얘는 원래 이제 2대 1이 돼야 되는데 얘가 EW야. 얘가 7이야. 그러면 따라서 EW는 몇 몰인 거야? 그렇지. 이렇게 보면 있어. 그러니까 개수비는 뭐라고? 몰수비야. 개수비를 써줘. 그리고 몰수비를 떠주는데 EW는 몇 몰이 되는 거야? 여기서는 14몰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요. 이해됐지? 네. 그러면 해결했다 하나를. 그러면 보자. 이때 뭘 몰라 지금? 뭘 몰라? 자, 자, 그러면 봐라. 그러면 여기서 뭘 줬냐? 효린아 뭘 줬어? 질량하고 뭘 줬어? 몰수를 줬잖아. 그러면 그걸 구하는 거야. 이게 지금 뭘 구했어? 몰수하고 질량을 구했지. 그럼 몰수는 뭐냐? 분자란 물에 뭐야? 질량인 거야. 분자란 물의 질량인데 여기서
x하고 y가 뭐라 있어? 분자량이 돼 있지. 네. x하고 y가 뭐라 있어? 분자량이 돼 있잖아. 그러면 분자량 보여있잖아. 분자량은 뭐냐? 몰수분의 질량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뭘 구해라 했어, 여기서? 야, 뭘 구해라 했어? 야, 얘들아, y분의 x를 구해라 했지. 그러면 x의 분자량은 얼마니? 몰수분의 질량 하면 되잖아. 14분의 2w. 끝났잖아. 이해됐어? 태윤이 이해됐어? 안 됐어? 봐봐. 이거는 이해됐어? 안 됐어? 안 됐어? 봐봐, 태연아. 야, 이거는 이해됐어? 안 됐어? 또 없어지는 거. 알지? 봐봐. 야, 가나에서 하나는 다 써버린대. 다 소용된대. 소모된대. 그러면 여기서는 훨씬 누가 많아? 그러면 얘가 다 소모되겠지. 근데 가나에서 소모되는 반응물의 종류가 틀리대. 그럼 얘가 소모됐으니까 애가 소모됐으니까 가에서는 누가 소모돼야 돼? B가. 그리고 얘가 비율이 똑같잖아. 그러면 누가 소모돼야 돼? 얘가. 근데 여기서 봐봐. 선생님이 뭐라 했어? 개수비만큼 반응하고 개수비만큼 생성이 된다 했지. 일정 비율로. 그러면 얘가 B하고 C가 개수비가 몇 대 몇이야? 그러면 몰수비는 얼마냐? 몰수비는 얼마야? 똑같아야 돼. 근데 W가 다 소모돼. 그러면 얘가 1몰이 생성돼. 따라서 Wg이 몰로 따졌을 때는 몇 몰이 되는 거야? 1몰. 그럼 여기서는 얘가 2W가 소모되지. 그러면 얘가 A 대 C가 개수비가 얼마니? 2대 1이지. 그럼 몰수비가 몇 대 몇이야 돼? 2대 1이야 되는데 여기서는 2W가 다 소모되지. 그리고 7몰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따라서 곱하니까 2W가 몇 몰이 되는 거야? 14몰이 되는 거야. 그럼 봐. 질량하고 뭐가 나왔어? 몰수가 나왔어. 그리고 뭘 줬어? A의 분자량이 X고 B의 분자량이 Y라 했잖아. 그러면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잖아. 분자량은 뭐가 되나? 몰수하고 질량이잖아. 몰수하고 질량이 다 보이죠. 그러면 얘는 분자량 몰수분의 질량이 얼마야? 얘는 14분의 2W잖아. 그리고 Y는 얼마야? 1분의 W잖아. 보이죠? 그러면 이거 날아가지. 그래서 7분의 1이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뭘 구했는가 봐봐. 질량하고 뭘 구했어? 몰수를 구했어. 그러면 몰수분의 질량이 분자량이잖아. Y분의 X 분자량 하면 되잖아. 여기가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니들이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 분자량을 구하려면 몰수하고 뭘 알아야 돼? 질량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몰수하고 질량을 구한 거야. 이해됐어? 네. 이게 배수 비례의 법칙을 잘 알아야 돼. 같은 비율로 개수비로 반응하는 거야. 이렇게 A가 만약에 얼로 소모되면 C는 그 개수비로 생성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게 개수비도 되고 몰수비도 되고. 그러니까 얘가 W가 소모돼 갖고 W가 1몰이라는 소리야. Wg이 몰수로 따지면. 그리고 EW는 AEW는 몇 몰이다? 14몰이 됩니다. 그러면 몰수하고 질량을 아니까 분자를 구할 수 있잖아. 그래갖고 Y분의 X를 하면 돼. 쉽지? 그 다음 봐라. 그리고 V1을 구하라 했어. V1을 V1을 구하면 자 봐라. 자, 야 A는 3W야. B는 얼마 있어? 3W지. 네. 근데 A는 2W가 14몰이야. 그럼 3W는 몇 몰일까? 21몰이지. 야,
W가 7몰 아니야? 어? 7몰이잖아. 그럼 3W면 몇 몰이야? 21몰인 거야. 그리고 얘는 W가 B는 1몰이지. 그러면 3W면 몇 몰이 있는 거야? 3몰. 어? 몰수로 바꿨네? 몰수로 바꿨네 얘들아?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제 개수를 쓸 수 있는 거야. 쓸 수 있는 거야.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나눠? 그럼 얼마 나와? 10.5가 나오지. 나눠 3이 나오지. 그러면 선생님이 남는 건 용서해도 부족한 건 용서가 안 된다 했지. 이 B로 나눴을 때 적게 나온 놈을 곱해주면 돼. 얼마가 적게 나왔어? 얘는 얼마냐? 얘는 얼마야? 그럼 누굴 곱해줘야 돼? 3을 곱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반응한 놈이야. 그러면 얘는 몇 몰 반응해? 3이 6이니까 6몰 반응하지. 얘는 몇 몰? 3몰 반응하지. 그러면 몇 몰이 남아? 얘는 15몰. 얘는 0몰. 얘는 몇 몰이 생겨? 6몰이 생기는 거야. 아니 3몰이 생기는 거야. 3몰이 생기지. 3일은 3이지. 그러니까 야 1몰의 부피가 V였지. 그러니까 얘는 몇 몰이야? 3몰이니까 V1은 따라서 가볍게 나오거든. 3V. 이해됐어 안 됐어? 어려운 거 아니지. 알고 보면. 그러니까 니들이 이 앞에 있는 개수비가 분자수비, 몰수비, 부피비. 근데 뭐는 아니야. 질량비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질량을 뭘로 바꿔야 돼? 뭘로 바꿔야 돼? 몰수로 바꿔야 돼. 몰수로 바꿔갖고 풀어야 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질량하고 몰수가 나오면 분자량 구할 수 있고 여기서 이것대로 비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이거. 이걸 알아야지만이 D를 이어갈 수 있어. 그러면 앞에 있는 개수비는 나왔지. 네. B하고 C는 1대1이란 말이야. 근데 얘가 몰수비는 Wg이 2몰수비란 말이야. 그리고 얘는 1몰이 생기지. Wg이 소모돼가지고 얘는 1몰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W가 얼마야? 몇 몰이 되는 거야? 1몰이 되는 거야. 그리고 얘는 봐봐. 개수비가 2대1인데 EW가 소모돼가지고 7몰이 C 7몰이 생기는 거야. 따라서 EW는 몇 몰이야? 17, 13몰이 되는 거야. 이거란 말이야. 이 관계를 갖다가 알고 있으면 이제 뭐든지 소모는 되잖아. 배수 비례 법칙으로 갖고 이걸 갖다 질량을 뭘로 바꿔야 돼? 몰수로 바꿔야 돼. 그걸 뭘로 한다?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이해됐지? 네. 그 다음 또 보자. 몇 번? 18번도 어려워? 네. 18번 보자. 18번은 엄청 쉬운 거야. 쉬운 거야. 봐봐. 뭐냐면,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태연아, 잘 봐. 너 저번 시간에 졸아가지고 많이 졸아왔잖아. 저번 주에, 과학 시간에. 자, 보자. 여기, 잠깐만. 이거 스피인가 이거? 완전히 깨끗한데? 완전 깨끗한데? 자 보자. 이것도 엄청 쉬운 거야. 봐봐. 18번에서 태연아 봐봐. 자, 첫 번째 얘가 뭐가 있냐? CM 첫 번째 CM HN이지. 네. 그리고 O2 스몰 A지. 그다음 3CO2냐? 그리고 4C H2O지. 자 봐봐. 친절하게 뭘 줬어?
이산화탄소하고 이걸 줬지. 네. 이걸 바로 하는 거야. 야, 선생님이 이거 맞출 때 어떻게 맞추라 했어? CH5로 맞춰야 돼. 그러면 탄소 몇 개야? 3개지. 그러면 M은 3이 되는 거야. 자동적으로. 근데 H 몇 개지? 몇 개? 4, 2, 몇 개야? 2냐? 아, 선생님 잘못했지. 2구나. 그러니까. 그러면 2는 몇 개야? 4개니까 여기가 N이 4가 되는 거야. 그리고 야, 산소 몇 개야? 3이 6이고 2는 2지. 총 몇 개야? 8개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그래, 끝났어. 벌써 끝났어. 4가 되는 거야. 쉽지? 어려운 거 아니지? 네. 그러면 1번은 따라서 자, 1번은 A가 4다. 맞지? M과 N은 7이다. 맞잖아? 네. 벌써 기억니은이 해결됐어. 네. 근데 이제 디귿을 보자. 디귿은 근데 얼마 있었어, 얘들아? 자, 봐봐. 얘가 Xg이 있었어. 1인 놈이 얼마 있었다고? Xg이 있었어. 그럼 몰수가 어떻게 됐냐? 얘는 C3H4니까 12 곱하기 3 플러스 1 곱하기 4야. 12 곱하기 3이니까 36, 40이야. 네. 분자가 40이야. 근데 몇 그램 있다 했어? Xg이 있었다 했어. 근데 뭘 구해라 했어? 이때 H2의 질량을 구해라 했어. H2의 질량을 구해라 했어. 얘의 질량을 구해라 했지. 얘는 야 1이 40분의 X야. 2면 여기다가 40분의 X에다가 2를 곱해줘야 돼. 그러면 얘가 20분의 X지. 그러니까 원래 40분의 X인데 1이 40분의 X야. 태연아. 2면 얼마야 돼? 여기다가 2를 곱해줘야 되지. 그러면 이건데 화학식량이 얼마야? 화학식량이 얼마야? H2. 분자량이 18이잖아. 그리고 얘를 Y라고 그랬구나. 질량은. Y는 얼마야? 20분의 X 곱하기 Y는 20분의 X 곱하기 얼마냐? 18을 곱해주잖아. 그럼 여기서 12고 9잖아. 따라서 Y는 0.9x잖아. 이렇게 되잖아. 너무 쉽잖아. 10분의 9 곱하기 x잖아. 그러니까 0.9x잖아. 쉬워 안 어려워? 쉬워요. 태연아 쉽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었어? 없었어? 괜찮아? 이거는 비례로 야 1이 40분의 x야. 2면 40분의 x 곱하기 2지. 그리고 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야. 근데 질량을 구해야 했으니까 y를 구하면 돼. 계산하면 끝나. 어려운 거 아니지? 또 보자. 또 몇 번? 뒷장이 몇 번? 8번? 몇 번? 18번? 45쪽에 8번. 45쪽에 8번? 아, 이거는 얘들아 이런 건 중요해. 기본이니까. 왜 그러냐면 자, 화학 반응 있을 때 얘들아 어떻게 해야 되냐면 8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이거 명심해라. 뭐냐면 8번을 보면 야 XY가 몇 개 있었어? 반응되네. 반응물이 3XY였어. 그 다음 Y2였다. 그랬더니 반응하고 나서 XY2가 몇 개 있어? 2개 있지. 그리고 XY가 하나 있어. 선생님 화학 반응식 끝났네요? 죽여버린다. 뭐냐면 얘는 뭐냐면 여기가 여기 있잖아. 여기 있는 게 남았잖아. 그러면 완벽한 화학 방식이 아니야. 반대편으로 넘겨버려. 그럼 마이너스가 돼. 그러면 야 그렇잖아. 여기서 3x가 y가 반응했는데 xy가 남았어. 그러면 얘는 2xy만 반응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화학 반응식은 2xy 플러스 y2가 2xy2가 되는 게 완벽한 화학 반응식인 거야. 이해됐어? 그렇잖아. 야
3x가 반응했는데 xy가 반응했는데 이 xy만 반응하고 xy가 남았어. 그러면 이 xy만 쓰면 되지. 그리고 y2가 이 xy2가 된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남는 거는 넘겨버려야 돼. 넘겨버려야 돼. 어? 네. 얘는 새로 생긴 생성물이 아니잖아. 반응물이 남은 거지. 이 y 요 화살표 오른쪽은 생성물만 있어야 되니까. 생성물만 있어야 돼. 근데 얘는 생성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없애야지. 뭔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면 이때 2대 1이지 당연히. 그리고 반응이 끝나고 나면 야 몇 분자 했어? 3분자 했지. 몇 분자가 되는 거야? 2분자가 되는 거네. 감소하네? 분자수는? 네. 이해됐어? 네. 그 다음 봐라. XY를 더 넣어주면 어차피 XY하고 반응할 Y2가 없어. 그러니까 생성물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근데 여기다가 XY, Y2를 집어넣지. 그럼 더 생길 거야. 더 생길 거야. 어? 이해됐지? 네. XY를 XY를 더 넣어줘봤자 Y2가 없기 때문에 반응물이 생성물이 생성이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지? 뭔 말인지 알겠어? 네. Y2는 다 써버렸잖아. 그러니까 Y2하고 XY하고 반응해갖고 XY2가 돼야 되는데 더 이상 반응할 Y2가 없어. 그러니까 생성물이 생성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해됐어? 네. 그리고 뒷장 넘겨봐. 또 48페이지 봐봐. 뭘 하고 싶어? 몇 번인지 모르겠나? 여기 안 풀었어? 네. 자, 22번 볼까? 네. 22번부터 24번 볼까? 네. 자, 봐봐. 무조건 뭘 써? 얘들아. 화학반응식 써. 에이? 네. 탄산칼슘하고 염산하고 반응해갖고 뭐 생기니? 염화칼슘 생기고 물 생기고 저기 이산화탄소 생겨. 에이? 그럼 봐라. 보면 자 봐라. 그러면 보면 자 여기서 야 얼마 이루어졌어? 자 제일 처음에 있잖아. 얼마 이루어졌어? 자 봐봐. 탄산칼슘 1g을 제일 처음에 열지. 네. 그러면 이때 발생한 X의 질량은 뭐야? 이산화탄소의 질량이란 말이야. 근데 삼각 플러스가 열어놨다. 열어놨으니까 발생한 기체는 빠져나가 버리지. 그러면 이 이산화탄소의 질량은 어떻게 하는 거야? 반응 전의 질량에서 반응 후의 질량을 빼. 그러면 그게 감소하는 질량이야. 그런데 왜 감소해 질량이? 이산화탄소가 나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감소한 질량이 뭐다? X. 이산화탄소의 질량인 거야. 그래서 이게 X가 되는 거지 지금. 이해됐지? X가 돼. 근데 봐라 얘들아. 뭘 구해라 했어? 발생한 X의 Wg은 몇 몰이냐 물어봤지. 야 제일 처음에 봐라. 1이 몰수가 얼마 반응하냐? 응? 다 100분의 뭐니? Wg이 반응했어 제일 처음에. 몇 그램? 1g이지 1g. 1g이지. 1g이지. 100분의 1이지. 탄산칼슘은. 그러니까 몇 몰이야? 0.01몰이야. 그러면 자 이산화탄소도 1이잖아. 그럼 몇 몰이 반응해야 돼? 0.01몰이 반응해야 돼. 네. 그리고 뭐 44분의 Wg이야. W가 몇 몰인 거야? 몇 g인 거야? 따라서
444g인 거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질량도 알 수 있다. 에이? 네. 근데 그러면 아니 여기서는 몰수만 구해야겠네. 1이 0.01몰이 반응하니까 W도 W그램에서 이산화탄소도 몇 몰이 생겨? 그래서 1번은 맞는 거야. B번 맞는 거야. 어? 네. 그리고 반응한 질량이 EW일 때 0도씨 기압에서 X에 발생한 양이 부피를 물어봤지. 자, 봐봐. 그러면 야,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비례식으로 풀면 돼. 어떻게 풀면 되냐면, 자, 봐라. 자, 야, X가 2Wg이면, 야, W일 때 몇 몰이었어? 0.01몰이었어. 그럼 2W는 얼마야? X가 Wg일 때 몇 몰이었어? 0.01몰이었어. 네. 그러면 2W면 몇 몰이겠냐? 0.02몰이 발생했겠지. 네. 이해됐지? 네. 근데 여기서 뭐냐면 뭘 구해라겠냐면 이때 그러면 이때 이산화탄소의 부피를 구해라 했잖아. 그럼 몰수는 0도씨 기압이니까 22.4리터분의 부피 아니야. 몰수 알았잖아. 네. 끝났잖아. 그럼 여기다가 부피는 따라서 0.02 곱하기 22.4리터니까 0.448리터. 그러면 얘는 얼마니? 448ml잖아. 보이잖아. 쉽지? 엄청 쉬운 거야. 자, 뭘 알아? 여기서 몰수를 알면 부피를 구할 수 있어. 0도씨 1기압의 1몰의 부피는 22.4니까. 태연아! 정찰해. 그리고 봐라. 중요한 게 또 그 다음 뭐야? 야, 근데 봐. 이 그래프에서 야, 탄산칼슘이 넣어준 양이 3g일 때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얼마야? 2.4W지. 네. 근데 4g을 넣어도 발생한 X의 질량은 2.4W지. 반응이 종결됐다는 거야. 봐봐. 계속 넣어봤자, 탄산칼슘 넣어줘봤자 반응할 염산이 다 반응해버린 거야. 3g이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해야 반응해버린 거야. 즉,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라 했냐면, 야, 넣어준 탄산칼슘의 질량이 3g일 때하고 4g일 때 반응하는 탄산칼슘의 양은 어떻다? 같다. 왜? 더 이상 반응할 3g부터는 더 이상 반응할 염산이 안 남아있어. 그러니까 3g하고만 반응하고 4g을 넣어줘봤자 3g하고만 반응하고 1g은 남아. 그러니까 반응하는 탄산칼슘의 양은 똑같아. 3g일 때하고 4g일 때. 왜? 더 이상 반응할 염산이 없기 때문에. 염산을 다 소모해버렸어. 3g일 때. 그래봤자 4g 넣어줘봤자 5g 넣어줘봤자 3g밖에 반응 안 해. 이해됐어? 만약에 충분한 양의 염산이 있다면 3g하고 4g은 반응이 틀리겠지. 이해됐어? 네. 또 질문 없어? 야, 49페이지는 다음 시간까지 풀어보고 풀어줘? 그냥 한번 풀어줘? 몇 번 풀어줄까? 1, 2, 3, 4 중에 찍어봐. 3번. 3번? 아, 2번하고 3번도 네. 아까 전에 2번 푼 거 있지? 네. 비슷한 거야. 단지 부피하고 질량하고 짬뽕이 돼 있으니까 복잡한 거지. 근데 3번, 4번 뭐냐? 3번은
그래도 풀만한데? 볼까? 3번 볼까? 아, 2번, 3번, 3번, 4번은 굉장히 복잡하다. 굉장히 복잡해. 뭐냐면 뭘로 구해야 돼? 뭘로 구해야 되냐면 여기서 봐라. 2번 같은 경우는 봐봐. 뭐냐면 이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A, B가 반응하여 CD를 생성하고 반응하는 화학 반응식이다. 하고 뭘 줬어? 뭘 줬어 얘들아?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개수는 줬어. 개수는 줬어. 1대 2대 몇이냐? 불러줘봐. C는 개수 2C야. 그 다음 뭐야? D는 그냥 D야? 2D야? 아, C고 2D네? 2번. 자, 스텝 바이 스텝 해야 돼. 3번, 4번 더 어려워. 2번 정도를 풀고 나서 해야 돼. 그리고 봐라. 표는 실린더 AB에서 A와 B를 넣고 반응을 완결시킨 후 실험 1과 2에 대한 자료다. 1과 2에서 반응 후 남은 반응물의 종류는 서로 다르대. 그리고 그 다음 봐봐. 그리고 나서 자 그러면 봐라. 2에서 생성된 D의 질량은 24다. 근데 봐봐. 1에서 AB는 어떻게 돼 있어? 부피하고 이 새끼들이 부피하고 질량을 섞어버렸지. 불러봐. A는 얼마나 부피가 얼마냐? 2V였고 얘는 얼마야? 8이야? 2에서는 얘는 몇 V? 3V지. 얘는 몇 V야? 64지. 그러면 여기서는 당연히 얘가 반응하죠. 얘가 다 반응하겠지. 얘는 몇 배가 커졌어? 8배. 얘는 몇 배? 1.5배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다 반응하는 거죠. B가 있잖아. 얘는 몇 배가 커졌어? 8배가 커졌지. 근데 얘는 몇 배가 커졌어? 1.5배. 그러면 누구 양이 많겠어? 당연히 얘 양이 많겠지. 얘가 낫겠지. 얘가 사라지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는 반응물의 종류가 틀려져 있으니까 누가 사라져? 얘가 사라지는 거야. 이렇게 구하는 거야. 선생님 말했지? B를 비교해봐. 몇 배가 늘어난다? 얘는 1.5배야. 얘는 몇 배야? 8배야. 그러면 당연히 얘가 낫겠지. 그럼 얘는 뭐야?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B를 비교해보라고. 얘는 1.5배야. 얘는 8배. 그럼 얘가 남겠지. 얘가 사라지고. 선생님 모르겠어요. 아니 B를 비교해봐. B를. 뭔 말인지 알겠어? 아까 쯤에도 뭐였어? 자 봐봐. 아까 쯤에도 W하고 W고 A하고 B가 그리고 얘가 EW하고 뭐냐? 2W하고 8W지. 네. 봐봐. 얘 몇 배야? 2배지. 얘는 몇 배야? 8배야. 그럼 누가 남겠어? 8배가 남는단 말이야. 그럼 얘가 사라져. 그럼 얘가 또 사라지지. 또 여기서는 3W 하면 돼. 그럼 얘는 몇 배 됐어? 3배 됐지. 얘는 몇 배 됐어? 야, 얘도 몇 배 됐어? 3배 됐지. 그러면 이번에는 누가 사라져야 돼? 얘가 사라져야 되겠지. 왜? 얘는 얘 W일 때도 얘가 남고 얘가 사라졌잖아. 그러면 3배 돼봤자 얘가 사라지겠지. 그리고 얘가 사라져.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제 몇 배 되는지를 보면 사라지려면 보여. 이해됐지? 여기서도 얘는 1.5배, 얘는 8배가 됐으니까 누가 사라져야 돼? 얘가 사라져. 적게
적게 증가한 놈이 사라져야 돼. 네. 이해됐지? 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거 문제 나오면 한계 물질을 이렇게 찾는 거야. 그리고 A, B가 또 반응 후에 A, B가 누가 남니? 몇 g이 나와? W 8W 남냐? 응? 그리고 C는 얼마가 생성된다겠어? 3X? 아니구나. D분의 D의 몰수분의 전체 몰수구나. 이거지. X지.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자. 하나 해결했어. 하나 해결하고 이제 두 번째 보자. 두 번째 보면 자 봐라 얘들아. 두 번째 보면 자 만약에 실험 1회 반응 후에 B가 남잖아. B가 남을 경우 실험 2에서도 B가 남아야 돼. 근데 그리고 자 이때 자 실험 1에서 반응 전에 A의 양을 갖다가 실험 1에서 예를 들어보자. 자 실험 1에서 첫 번째 A의 양을 몰수를 갖다가 2V잖아. 그러면 얘는 2몰이야. 2몰. 근데 이 A를 2M몰 있다고 했고 B를 M몰 있다고 가정하자. 가정하면 1대 2대 1대 2지. 그러면 얘는 2M몰이고 M몰이잖아. 근데 누가 사라져야 돼? B가 사라져야 되지. B가 이 실험에서 누가 사라져야 돼? B가 사라져야 되잖아. 그러면 B를 없애야 돼. B를 없애려면 여기다 뭘 곱해줘? N을 곱해줘. 그러면 얘는 아니 B가 사라지려면 얼마를 곱해줘야 돼? 여기다가 2분의 N을 곱해줘야 되지. 그렇잖아. 봐봐. 여기다 얼마를 곱해줘야 돼? 요리나 2분의 N을 곱해줘야 되지. 그래야지 얘가 2 곱하면 N이 되잖아. 그래갖고 얘가 0이 되잖아. 여기서 선생님 말했잖아. 1실험에서는 누가 사라져야 돼? B가 사라져야 되지. 네. 그러면 1실험에서 A를 갖다 2M몰 있다고 가정했어. 그리고 B를 M몰 있다고 가정했어. 그러면 이때 2M몰하고 M몰이 있지. 그러면 얘가 사라져야 돼. 그럼 뭘 곱해줘야 돼? 2분의 1을 곱해줘야 되지. 그러면 얘는 2분의 1을 빼주면 돼. 그럼 얘는 2M-2분의 1 N이 남아. 이해됐어? 네. 이해됐지? 그리고 얘는 이제 생성물이니까 0.5 N이 생기겠지. 그리고 D는 얼마가 생기는 거야? 1몰이 생기는 거야. 1? N몰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된다. 따라서 실험 1에서 3이라고 했지. 선생님 이걸 구했다니까? 이걸 써보려고. 나 이거 구한 거야. 지금 이거 구한 거야. 봐. 따라서 뭘 줬어? D의 몰수분의 전체 몰수가 3이라고 했어. 3이라고 했어. 그러면 야 D의 몰수는 N이지. 전체 몰수는 얼마야? 1.5 이게 0.5니까 얘가 에이씨 귀찮다. 똑같아. 근데 선생님 좀 편하게 하려고 한 거야. 아니? 똑같아. 그러면 얘가 N 0.5N이잖아. 그러면 더하면 얘는 N 플러스 2N 플러스 얼마야? N이지. 그게 1분의 3이야. 그러면 자 봐라. 3에는 2N 플러스 N이잖아. 따라서 M하고 N은 같네.
이해됐어? 어? M하고 N은 같네? 이해됐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푸냐? 이제 실험 2로 푸는 거야. 실험 2로 푸는 거야. 봐봐. 실험 2로 풀어볼게. 그러면 실험 2는 어떻게 되냐? 자, 써도 1, 2, 1, 2야. 근데 뭐라 했어? M하고 N이 같다겠지? 그럼 여기에 몇 N이 있어 지금? 야, 얼마가 있어? 3구이지. 그러면 3몰이지. 3M이 M이란 말이야. 에? 그리고 야, 얘는 몇 배 됐어? 몇 배 됐어? 야, 얘가 몇 몰이야? 2M이야. 그러면 1.5배 하면 얘는 몇 몰이야? 3M몰이야. 어? 근데 얘가 M하고 N하고 같이. 그러면 얘를 N으로 놨어. 그러면 M이야. 몇 배 돼? 8배 되니까 몇 M이 되는 거야? 8M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나눠봐. 3 나오지. 나눠봐. 4 나오지. 남으려면 누굴 곱해준다고 태어나? 적게 나온 놈을 곱해준다 있지. 따라서 얼마를 곱해줘? 3M을 곱해주면 돼. 그러면 여기가 3M 6M 빼니까, 그리고 얘는 얼마가 생겨? 3M이 생겨. 얘는 6M이 생겨. 됐지? 그리고 얘는 이제 0, 얘는 2M이 남고, 얘는 3M, 얘는 6M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따라서 이제 야, D의 몰수분의 전체 몰수는 뭐야? D의 몰수는 얼마냐? 6이지. 6M이지. 전체 몰수는 얼마야? 11M이네. 이게 X. 따라서 X는 X는 뭐야? 6분의 11이야. 어? 따라서 X는 얼마라고? 6분의 11이야. X는 구했네? 6분의 11이야. 그리고 자, 그러면 잡아라. 뭐가 나왔나? 야, 남은지. 야, 누가 남았어? A가 남았지. A의 질량이네. 여기는 B가 남지. B의 질량이네. 그리고 남은 몰수 있잖아. 남은 몰수 구하면 몰수하고 질량을 안 해? 그럼 뭘 구할 수 있어? 분자는. 그렇지. 그렇게 하고 3번을 구하는 거야. 분자는 구하는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여기? 지금 이해됐어 안 됐어? 봐봐. 세 번째 해볼게 선생님이. 자, 1실험에서 누가 남았어? A가 남았어. 근데 A는 몇 몰이야? M하고 N하고 같으니까 2에서 0.5를 뺐지. 그러면 1.5몰이 남았어. 응? 1.5몰이 W야. 그리고 B는 2의 실험에서는 누가 남았어? B가 남았지. 몇 몰이 남았어? B가 몇 몰이 남았어? 2몰이 남았지. 근데 몇 W야? 8W야. 그러면 A 대 B의 분자량은 B는 몰수분의 질량하면 되잖아. 1.5분의 W 안 해도 돼. 1이잖아. 그리고 얘는 2 대 8이잖아. 그럼 끝났잖아. 곱해주면 1대 몇이냐? 1대 6이네? 끝났잖아. 분자량. 이렇게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여기서 뭐가 남았어? A가 남았지. 근데 A의 질량 줬잖아. 그리고 여기에 1실험에서 2실험에서 남는 A의 몰수를 구할 수 있지. B의 몰수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몰수분의 질량하면 뭐가 됩니까? 분자력이 되는 거야. 이렇게 거야. 이해됐지? 끝이야. 이제 거의 이제 그리고 그래가지고 자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상상이 되는 게 봐봐. 그러면 자 봐봐. 그러면 자 P에서 봐봐. 질량 보존의 법칙 성립해야 돼. D를 구해야 돼. D의 질량을 구해야 돼. 이번에 D의 질량을 구하려면 봐라. 간단해. D의 질량도 구할 수 있어. 구할 수 있어. D의 질량은 얼마야? 봐봐. 얘가 아까 전에 8W가 자 봐봐. B가 이 실험에서 B가 남지. 근데 그리고 맞지? 남는 게 씨, 아니야. 왜 0 나오냐? 0 나오는데 자 8W고 자 우리가 뭐였지? 그러면 자 봐 얘들아 여기서 뭘 구할 수 있냐면 분자량을 구했지. 그러면 뭘 구할 수 있냐면 잠깐만 봐봐. 그러면 뭘 구하냐면 자 보자. 저기 뭐냐 분자량비가 1대 6이니까 A가 B가 B가 2W가 나오니까 그러면 질량을 구해야 되는데 몇 g이라 했냐? 여기 그램 수가 있냐? 그러네. 이 8g이 여기가 8g이 나왔네. B가 M몰이 다 소모되지. 자 여기서 봐봐. 1실험에서 원래 몇 g이 있었어? B가 8g이 있었어. 8g이 이게 그램 수야. 근데 8g이 있었는데 다 소모됐는데 원래 A가 몇 몰이었어? M몰이었어. M몰이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B M몰이 뭐 같아? 8g 같은 거. 이해됐어? 그리고 그 다음에 몇 몰이 생기냐? D는 나왔냐? 안 나왔네. 근데 D가 봐봐. 이 실험에서 야 그러면 A는 몇 몰이니? 16몰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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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야 봐봐. 그러면 M이 8몰이고 B M이 8몰이고 A가 얼마냐? A가 생성된 게 B에서 한번 보자. 그러니까 얘가 이 실험에서 얘가 64야. 얘가 얼마야? 38은 24지. 아니지 24인가? 그러면 얘는 얼마나 남아야 돼? 28은 16이고 이제 안 되겠구나. 근데 얘가 8g
8g 맞아 확실히. 얘가 8g이 있었으니까 다 소모됐으니까 그러면 봐라. 이 실험에서 누가 다 소모되냐? A가 다 소모되지. A가 다 소모되지. A는 얼마가 생겼냐? A가 다 소모되니까 A는 gram이 안 나왔네. gram이 안 나왔어. gram이 안 나오는데 보자. gram이 안 나오는데 100g이라고 나오냐? 생성된 게?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아, 생성된 게 나왔네. 이 실험에서 조건에 나왔네. D가 몇 g이 되었어? 24g이 생성된다고 나왔네. 나는 이걸 안 읽었네. 그러면 얘가 근데 몇 몰이 생성돼? 6의 생성돼. 그럼 끝난 거야. 끝난 거야. 그러면 따라서 B와 D의 분자량은 구할 수 있지. 야, 현인아, B와 D의 분자량은 몰수하고 뭘 알았어 지금? 질량 알았잖아. 몰수분의 질량하면 되잖아. 1분의 8 6분의 24잖아. 됐어 안 됐어? 그러면 몇 대 몇이야? 2대 1이네? 분자량 다 알았네? 분자량 다 알았네? 네. 따라서 분자량이 1대 6이란 말이야. 1대 6이야. A하고 B는 1대 6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따라서 A 대 B 대 D의 분자량은 그러면 얘를 갖다가 3배를 하면 3대 6대 몇 배야? 3배라니까 얼마냐? 1대 A를 1이라고 하면 A를 6이야. 그리고 얘가 몇이 돼야 돼? 3이 돼야 되겠지. AB가 1대 6이잖아. 근데 얘는 2대 1이잖아. 그럼 얘가 6이면 얘는 3이 돼야 돼. 이해됐어? AB가 1대 6이지. 네. 근데 1대 6으로 쓰면 2가 6이잖아. 그러면 1은 얼마가 돼야 돼? 3이 돼야 되지. 이해됐지? 네. 그러고 나온 거야. B가. 그리고 자 X. 그리고 마지막으로 X 곱하기 뭐가 되냐? 뭘 구해야 되냐? 뭘 구해야 돼? A의 분자량은 그렇지. A의 분자량분에 D의 분자량 곱하면 되지. 네. 따라서 복잡하다네. 6분의 17이었지 아까 치면. 이게 6분의 11이었냐? 6분의 12였네. 6분의 11분에 뭐야? A의 분자량 1분의 D의 분자량 3을 곱하면 2분의 11이네. 네. 이렇게 나오네. 조금 어렵지만 풀 수는 있어. 그러니까 이거 개념을 이해 잘해야 돼. 아까쯤에 선생님 말했지. 여기서는 문제 푸는 게 뭐냐면 왜 이걸 줬을까 생각을 해봐야 돼. 하고 앞에 있잖아. A가 부피가 실험 전에 1실험에서 2V지. 그러면 걔를 2M으로 나와버려. 그리고 B를 갖다가 N으로 나와갖고 문제 푸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이제 뭐가 먼저 없어져? 1실험에서는. 응? 야, 1실험에서 2실험에서 누가 없어져? A하고 B 중에서. 그러니까 2실험에서 A가 없어지지. 그러면 1실험에서는 누가 없어져야 돼? B가 없어져야 돼. 이걸 가지고 하면 돼. 이해됐지? 네. 좀만 쉬어. 그러니까 이 정도로 나와버리면 진짜 어려운 거야. 진짜 어려운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개념을 확실히 해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이 맨날 말하잖아. 이 분자량은 뭘로 구한다? 몰수하고
질량을 구하는 거고 몰수하고 질량을 구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몰수 구하고 여기서 이제 질량 구하면 딱 되는 거야. 응? 뭔 말인지 알겠지? 네. 응, 할 수 있겠지? 네. 쉬어? 좀. 네. 태연이 이해 못했지? 네. 다시 한번 봐. 들어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먹으면서 해. 너도 배고파 아직도? 어? 졸려? 야 씹어. 뭘 씹어? 자, 그렇지. 말줄 먹어. 너도 씹어. 장어니까 씹어야지. 씹을 수 있는 거 씹어야지. 야 봐봐. 화학계라는 여기다. 화학계란 뭐냐? 세 개가 있어. 첫 번째 봐봐. 공유결합이 있어. 공유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해. 응? 아, 그거 뭘 공유해? 전자를 공유해. 그러면서 무슨 규칙?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게 뭐다? 공유결합이야. 옥텟 규칙이라는 게 뭐야? 각 전자 껍질이 있어. 첫 번째 껍질에는 2개. 각 전자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가 정해져 있어. 첫 번째 껍질에 태어나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는 원래 18개인데 8개만 더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2288이야. 그래서 이걸 최각 전자들이 이게 원자가 전자들이 만족하면 안정이 나. 어? 그래갖고 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결합하는 거야. 화학결합. 그래갖고 뭐가 있어? H2, O2, N2, CO2, H2O, NH3, 암모니아, 그 다음 CH4야. 비금속은 별로 없어.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 황, 뭐 플로린, 염소가 있어. 이거밖에 없어? 별로 없어. 그리고 이제 이온결합이 있어야 된다. 이온결합은 뭐냐?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지. 그러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에는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이 된다. 그러면서 얘도 결합하는 건데 원래 양이온들은 왜 양이온이 금속들은 양이온이 되냐? 옥텟 규칙 만족하려고. 이게 전자를 잃고 중성인 원자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는 거야. 전자를 빠져나가 보니까 만약에 나트륨이면 원자번호 11번이잖아.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몇 개야? 1개가 있지. 그러면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 1개를 버리는 게 편해? 전자 7개를 꼬시는 게 편해? 그래, 버리는 거. 근데 보니까 1개를 버리니까 양성자는 11개고 전자는 10개가 되는 거야. 그러면 더하면 플러스 1이잖아. 이게 플러스 1이지. 플러스 11 빼기 마이너스 10이 되잖아. 그러니까 전자가 1개 빠져나가면 1가 양이온이 되는 거야. 전자가 2개 빠져나가면 2가 양이온. 3개 빠져나가면 3가 양이온이 되는 거야. 옥텟 규칙 만족하려고 얘들은 이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금속들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는 거야. 비금속들은 전자를 얻어서 뭐가 되는 거야? 음이온이 되는 거야. 전자 1개 얻으면 1가 음이온, 2개 얻으면 2가 음이온. 그러다 보니까 얘들도 뭘 만족하기 위해 결합하는 거야? 옥텟 규칙이야, 결국에는. 이거잖아. 그래갖고 뭐가 있어? NaCl. 얘 1가 양이온, 1가 음이온이죠.
얘가 얘한테 전자를 하나 주는 거야. 어? 염화칼슘 이거야. 얘가 이가 양이온이니까 그리고 얘가 일가 음이온이야. 그러니까 전자 두 개를 주면 하나씩 나눠 먹는 거야. 그래갖고 지는 음이온이 된다. 이해됐지? 그리고 세 번째 금속 결합이 있어. 금속 결합은 금속은 뭐 한다 했어? 전자를 잃고 금속 양이온이 되지. 그러면 전자하고 금속 양이온 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지. 얘도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는 거야. 결과적으로 얘도 금속 양이온이 뭘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를 내놓는 거야. 그렇지. 모든 화학 결합은 뭘 만족하기 위해서? 그렇지. 안정된 상태가 되기 위해서. 이해됐어? 네. 갖고 예를 들어볼게. 철은 전자 두 개 잃고 어떻게 됩니까? 이가 양이온. 그러면서 이 전자 때문에 모든 금속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야. 자유전자.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결합이. 금속 양이온에 뭐가 떠 있어? 전자의 바다 위에 금속 양이온이 떠 있는 구조야. 이렇게 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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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일려. 그러니까 철은 망치로 쳐도 부셔져 안 부셔져. 이 결합이 밀릴망정 이 결합은 유지된다. 그러니까 펴지는 성질 전성이 있고 늘어나는 성질 연성이 있어. 그리고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 전자가 열도 잘 전달하고 전기도 잘 전달해. 전기전도성, 열전도성 뛰어나. 그리고 전자가 빛을 흡수했다가 방출해. 갖고 광택이 나는 거야. 근데 산화되지. 전자를 잃어버리지. 모든 특성이 없어져. 이해됐니? 즉 화학결합은 뭘 만족하기 위해 결합하는 거야? 옥텟 규칙 만족하고 결합하는 거야. 그럼 보자. 이때 이제 공유결합의 전기성 성질 보자. 첫 번째 보면 자 공유결합의 전기적 성질 보자. 금방 말했지. 공유결합이라는 건 뭐라고? 비금속하고 비금속이 전자를 공유하면서 결합하는 게, 그래갖고 옥텟 규칙이 만족하는 게 공유결합이야. 봐봐. 비금속 원자들이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형성되는 화학결합이다. 예를 들어볼게. H2O가 있어. 근데 봐라, 얘들아 봐. H2O는 산소는 원자번호 8번이야.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가 있어? 6개가 있어. 근데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 몇 개가 부족해? 2개가 부족하지. 그러니까 수소는 전자 하나지. 그러면 수소 몇 개가 붙어야 돼? 2개가 붙어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결합이 형성된다. 공유결합이 형성된다. 이렇게 공유결합이 형성된다. 그럼 봐라. 이랬을 때, 자 보자. 이랬을 때 얘들은 무슨 전자쌍이야? 공유를 했지. 그래서 얘들을 뭐라고 불러? 공유 전자쌍이라고. 공유 전자쌍이라고 그래. 근데 얘들은 가운데 있는 게 아니지. 한 원자에만 속해 있지. 공유를 안 했단 말이야. 비공유 전자쌍이야. 비공유 전자쌍이다. 이해됐지? 네. 근데 야, 공유 전자쌍은 어느 쪽이 치우치긴 치우쳐. 약간. 근데 가운데 있단 말이야. 두 원자 사이 가운데. 차지하는 공간이 작아. 근데 이 비공유 전자쌍은 차지하는 공간이 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전자쌍끼리는 공유건 비공유건 마이너스지.
반발력이 존재해요. 반발력이 존재해요. 이 반발력이 누가 제일 세냐? 비공유 비공유가 제일 세. 그 다음이 비공유 공유. 그 다음 공유 공유가 제일 약해. 그러다 보니까 얘가 비공유 비공유 사이에 반발력이 세기 때문에 얘들이 밀어버려. 밀어버리면서 얘는 자 단일 결합은 결합선을 하나만 나타낸다. 갖고 구분형 구조가 된다. 이해됐어? 구분형 구조가 된다. 이해됐어? 그러면서 얘는 몇 개 만족해? 옥텟 규칙 2개. 첫 번째 껍질이니까 2개 만족하지. 근데 산소는 몇 개야? 두 번째 껍질이니까 8개를 만족하잖아. 전제를 공유하고 지들끼리 각각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거야. 이게 공유결합이야. 이해됐어? 됐지? 네. 그리고 이때 이 공유결합 물질을 전기분해한다. 전기분해한다. 아이, 니 이거 꺼놨더니 안 좋네. 꺼놨더니 안 좋네. 자, 보자. 한번 봐봐. 이제 물의 전기분해, 공유결합 물질의 전기분해하는 거야. 그러면 이 화학결합을 끊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뭘 흘려줘? 전류를 흘려줘. 전기 에너지 가해주는 거야. 그래갖고 그 전기 에너지 가지고 이 결합을 끊어버리는 거야. 그럼 보자. 물의 전기분해가 있어. 근데 얘들아, 순수한 물은 전류를 안 흘러. 안 흘러. 중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물의 전기분해 할 때는 뭐가 필요해? 여기서 뭘 첨가해? 황산나트륨이라는 놈을 첨가해. 그러면 얘는 뭐야?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전해질이란 말이야. 순수한 물, 증류수는 전류가 안 흐르기 때문에 전기분해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전해질을 넣어줘야 돼. 근데 전해질로 또 뭘 쓸 수 있냐? 수산화나트륨을 쓸 수 있어. 그러면 선생님, 얘도 전기분해 됐잖아요. 근데 봐봐, 옆에 나왔어. 자, 물 전기분해할 때 넣는 전해질은 왼쪽 아래에 나와 있어. 전해질도 전기분해될 수 있으므로 물보다 쉽게 전기분해되지 않는 전해질을 넣어준다. 나트륨 이온과 다음자 이온인 황산 이온이나 수산화 이온이나 등으로 이루어진 전해질은 물보다 쉽게 전기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전해질을 녹인 수용액에 전류를 넣어주면 물만 전기분해되는 거야. 전해질로 쓸 수 있는 건 이온결합 물질 거의 대부분을 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물보다 전기분해 안 되는 전해질을 써줘야 돼. 그래야지 물만 전기분해할 수 있어. 이해됐지? 그러면 여기다가 봐봐. 황산나트륨을 소량을 녹인 물에 전류를 넣어주면 물이 분해되어 마이너스 극에는 수소기체, 플러스 극에는 산소기체가 발생한다. 이때 발생한 수소기체와 산소기체의 부피는 몇 대 몇이다? 2대 1이야. 해볼게 선생님이. 잘 봐라. 이렇게 물에다가 황산나트륨 넣고 전기분해를. 그러면 긴 게 플러스 극이다. 짧은 게 마이너스 극이다. 그러면 보자. 플러스 극 먼저 보자. 책이 안 나왔어. 해서 야, 물이 전기분해돼. 플러스 극에는 뭐가 보이냐? 산소기체가 보여. 그리고 산소기체하고 수소기체가 생기고 전자가 4개가 왜 그러냐? 이거야. 원래 산소 이온은 여기서 전자를 내놔버려. 4개, 하나당 산소 원자당 2개씩 내놔. 그리고 지가 중성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전자 4개를 내놔. 그러면 이 전자가 이렇게 되는 거야. 나머지는 수소 이온은 거지. 그러면 이 전자가 여기에 공급이 돼. 그러니까 O2-가 접근을 해. 왜? 마이너스 이온이기 때문에 인력에 의해서 어느 쪽으로 가? 플러스로 가지.
그러면서 얘가 전자를 잃어버리고 수소기체, 중성인 수소기체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전자가 여기를 따라 이동해. 여기에 누가 대기하고 있냐? 누가 대기하고 있냐? 수소이온이 대기해. 수소이온이 대기해. 그러면 수소이온이 이 전자를 얻어가지고 중성인 H2 기체가 된 겁니다. H2 기체가 된 거야. 봐봐. 전자가 이제 마이너스로 이동한다. 그러면 4H2O가 전자 4개를 받아 쳐먹어. 그리고 G는 2H2가 되고 그 다음에 4OH하고 OH가 됐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플러스하면 얘는 2H2O가 2H2하고 O2로 나눠요. 근데 얘는 무슨 극에서 발생해요? 마이너스 극. 플러스 이온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이너스 이온은 플러스로 가. 잘 봐. 잘 봐. 제일 먼저 플러스 극 쪽에 누가 접근을 해? 마이너스 이온인 산소가 접근을 해. 그러면 산소가 전자 4개를 잃어버리고 G는 O2, 중성인 O2가 되버려. 그러면 이때 발생한 전자가 여기를 타고 마이너스로 가요. 그러면 마이너스 극에 누가 대기하고 있어? 수소가 대기하고 있지. 그러면 수소가 이 전자를 받아 처먹고 H2 기체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야. 물이 뭐가 되는 거야? 수소 기체하고 산소 기체로 나뉘어요. 근데 수소 기체는 플러스 이온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접근해? 마이너스 극. 그래갖고 마이너스 극에서 2H2로 되는 거야. 근데 산소는 마이너스 이온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접근해? 그래. 그래갖고 전자 잃고 저쪽한테 주는 거야. 그러면서 얘를 확인하는 방법. 얘는 뭐야? 다연성이지. 불꽃 갖다 대면 한꺼번에 타버려. 퍽 소리 내면서 타버려. 얘는 또 뭐야? 물질이 타는 걸 도와주지. 꺼져가던 조연성이야. 꺼져가던 물질가 살아나. 이해돼? 근데 이때 전자가 어디로 이동하냐?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해. 공유기하려면 누가 관여한다? 전자가 관여할 수 있어. 이해됐어? 이걸 써놔. 이거 없으니까 책임. 옆에서 써놔. 찍어도 돼. 그러니까 봐라. 자, 물의 전기분해는 그림과 같이 전기분해 장치에 황산나트륨을 소량을 갖다 녹인 증류수를 가득 채운 뒤 전류를 흘러주면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기체가 발생하고 플러스 극에는 산소기체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때 증류수에 소량의 황산나트륨을 녹이는 까닭은 순수한 물은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지만 물에 전해질인 황산나트륨을 소량을 녹이면 이온이 생겨서 전류가 흐를 수가 있다. 그럼 각 극에서의 반응 봐봐. 마이너스 극에는 물 분자가 전자를 얻어서 무슨 기체가 발생한다? 수소 기체가. 왜? 마이너스 극에서는 플러스 이온이 다가와. 근데 플러스 극에서 온 전자가 수소 이온하고 결합해가지고 수소 기체가 되는 거야. 봐봐. 여기서는 뭐냐면 여기 다가왔지. 그러면 얘가 왜 이렇게 되냐면 수소 이온이 플러스 극에서 온 전자하고 결합해요. 그러면 중성인 H2가 됩니다. 이해됐어? 즉 봐봐. 마이너스 극에서는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가 전자를 잃고 중성인 O2가 되는 거야. 그 전자가 마이너스로 가. 그러면 거기 대기고 있던 수소 이온이 전자하고 결합하면서 중성인 H2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전자를 얻었잖아. 전자를 얻으면 어떻게 돼? 1 플러스하고 1 마이너스야. 0이 되지. 그리고 분자상 중성인 분자가 되버려. 얘는 봐봐. 원래 음이온이었다가 2개씩 잃어버리지. 그러면 O2 결합하면서 중성인 O2가 되는 거야. 전자 4개는. 이해됐어? 우리 뭐 안 되는 거 있지?
어떤 게 안 돼? 우선 봐봐, 효린아. 산소 이온이 음이온이지. 네. 그럼 어디로 가? 플러스 가지. 그러면서 지가 전자를 한 분자당, 한 원자당 두 개를 잃어. 그러면 중성이 되지. 그러면서 전자 잃고 중성인 분자 O2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전자가 몇 개 내나? 4개를 내.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가. 그럼 마이너스 위에 누가 대기하고 있어? 수소가 대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수소가 이 전자를 받아 처먹어. 그러면서 중성이 돼. 그래서 기체, 무슨 기체가 돼? H2. 중성인 분자가 돼. 이해됐어? 봐. 공유결합에 뭐가 관여하냐? 전기분해. 공유결합에 뭐가 관여해? 전자가 관여하지. 공유결합도 전자가 관여할 수 있다. 이해됐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지? 자, 물의 결론은 물에 전류를 넣어주면 물 분자를 구성하는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 사이 결합이 끊어져. 그러면서 새로운 결합이 형성되면서 수소 기체하고 뭐가 생기는 거야? 산소 기체가 생기는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지? 그러면 공유결합에 뭐가 관여했다? 전자가 관여할 수 있다. 이해됐지? 왼쪽은 됐지? 60페이지는. 그리고 야, 물 묻은 손으로 전기 플러그나 콘서트를 만지면 위험하지. 왜 위험할까? 순수한 물은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손에 묻은 땀에는 소금 등의 전해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젖은 손에 전류가 흐를 수 있어. 무시가. 야, 니들도 다음에 뭐냐면 애들이 잘하는 짓거리가 뭔지 아냐? 젓가락 같은 걸로 그 콘서트에다가 꽂아 뒤질라고 용쓰는 거야. 그럼 전류가 흘러고 그러겠지. 이거 젖은 손으로 뭘 만지는 거 아니야? 응? 왜? 순수한 물은 전류 안 흐르지만 우리 땀 성분에는 여기 전해질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젖은 손으로 만지면 감전의 이론이 있어. 이해됐지? 그 다음 올라와. 오른쪽으로 61페이지. 효린이 이거 다 이해했어? 확실히? 네. 자, 보자. 그럼 보자 이제. 이온 결합하고 정기적 성질 보자. 이온 결합이라는 건 선생님이 뭐라 했어? 금속 양이온하고 비금속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는 거야. 그러면서 옥텟 기축을 만족하는 거야. 봐봐. 자, 이온이란 건 뭐야? 중성인 원자가 전자만 이동 가능하지. 그래서 옥텟 기축을 만족하기 위해 전자를 잃거나 얻게 돼. 그러면 그게 뭐다? 이온이야. 근데 양이온이 있지. 양이온은 이거야. 금속 원소가 옥텟 기축을 만족하기 위해서 중성인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전자가 빠져나간 만큼 플러스가 되는 거야. 한 개를 잃으면 1가양이온, 두 개를 잃으면 2가양이온, 세 개를 잃으면 3가양이온이지. 봐봐. 즉 봐라. 나트륨이 원자번호 11번이야. 근데 얘는 옥텟기로 만들려면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몇 개입니다? 1개가 있어. 응? 그러면 1개를 버리는 게 편해, 태연아. 7개를 꽂히는 게 편해. 그래. 그러면 전자 1개가 나가니까 중성에서 뭐가 되는 거야? 일가양이온이 되는 거야. 응? 일가양이온이 되는 거야. 근데 잃은 전자수 먼저 써. 숫자 먼저 쓰고 그 다음 플러스를 먼저 나중에 쓰는 거야. 근데 잃은 생략에. 그러면 얘가 누가 같은 전자 배치가 되는 거야?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 10번 18쪽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지? 네. 그럼 보자. 음이온은 보자. 음이온은 보자.
음이온은 비금속이야. 얘는 옥텟 규칙 만족하기 위해 중성인 원자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는 거야. 즉 만약에 CL이야. 그러면 17번이야. 그러면 양성자 17개, 전자 몇 개 있어? 17개 있어.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7개가 있어. 전자 7개를 버리는 게 편해? 전자 하나를 얻는 게 편해? 얻는 게 편해. 그리고 일가 음이온이 된다. 전자 하나 얻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가 되는 거야. 네. 그럼 보자. 8개가 되는데 그러면서 옥텟 규칙 만족하는 거야. 그러면 이온 결합의 형성은 어떻게 돼? NaCl은 이거야. 자, 양이온 먼저 쓰고 음이온 나중에 쓴다. 그리고 화합물은 총전환의 합이 0이 돼야 돼 무조건. 플러스 양이온의 전환량과 합과 음이온의 전환량 합이 0이 돼야 돼. 근데 읽을 때는 반대로 읽어. 어떻게 읽어? 음이온 먼저 읽어주는 거야. 근데 얘들아, 음이온은 뭐뭐 화이온이라고 읽어. 그냥 양이온은 그냥 이온만 붙이는 거야. 근데 염소나 산소지, 소자 빼고 산화 마그네슘, 염화 나트륨 이렇게 읽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염화 나트륨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양이온 먼저 써. 양이온 먼저 써. 원자번호 11번인데 원래는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1개가 있는데 1개를 잃고 일가양이온. 그 다음 염소는 원래 원자번호 17번인데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7개가 있었어. 근데 옥텟 규칙 만족하려고 하나를 얻어. 갖고 8개가 돼. 그러면서 일가 음이온이 된다. 그러면 얘는 양이온하고 음이온이니까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변하다. 이 전기력을 F라고 걸자. 이 F는 뭐에 비례해? Q1 곱하기 Q2. 이게 뭐야? 전하랑이야. 전하랑의 곱셈에 비례해. 가수야. 1 곱하기 1보다는 1 곱하기 2가 더 센 거야. 2 곱하기 2가 더 센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거리의 제곱의 반대. 거리는 전자껍질수. 즉 전자껍질수가 작을수록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세게 작용하는 거예요. 양이온하고 음이온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그다음 보자 이제 염화 나트륨의 전기분해 보자. 염화 나트륨의 전기분해 보자. 자, 봐라. 이온 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형성되는 화학 결합이다. 그리고 옆에 나온 금속 결합은 선생님이 설명했지. 그리고 야, 이온 결합 물질의 전기전도 써. 야, 공유 결합 물질은 야, 고체 상태에서도 전류 안 흘러. 액체 상태에서도 물에 녹아도 설탕은 봐라. 중성이 분자 상태로 있어. 이온이 아니니까 이온화가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공유결합 물질은 고체일 때, 액체, 수용 상태일 때도 전류 안 흘러. 단 흑연만 예외야. 공유결합 물질 중에서 고체 상태에 전류 흐른다. 그리고 염화수소하고 암모니아는 기체 상태에서 물에 녹아갖고 또 이온화가 돼. 그러니까 예외적인 경우로 전류가 흐를 수 있어. 근데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는 너무나 양이온과 음이온이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온화가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전류 안 흘러. 근데 액체나 수용액 상태가 되면 이온화가 돼. 그러면서 전류가 흘러. 그러니까 고체, 액체, 수용액 상태 둘 다 전류 안 흐르면 공유결합 물질. 근데 고체일 때는 안 흐르다가 액체, 수용액 상태가 돼갖고 전류 흐르면 그거는 뭐야? 이온결합 물질이야. 이해됐지? 그럼 보자. 자,
이온 결합 물질의 전기전도성 고체 상태일 때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너무 강하게 결합하여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으니까 이온화가 안 되니까 전기전도성이 없다. 근데 액체 상태, 용융액 봐봐. 액체 상태일 때는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이때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고 음이온은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한다. 전기전도성이 있다. 그리고 염화 나트륨의 전기분해 봐봐. 염화 나트륨의 전기분해는 봐. 세 번째. 염화 나트륨의 전기분해 보자. 그거 보면 자 보자. 염화 나트륨을 자 물에다 녹여. 그러면 어떻게 돼? 이온화가 된단 말이야. 자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는 전류 안 흐르는데 액체 상태가 되면 수용액 상태가 되면 전류가 흘러. 그러면 마이너스 극 쪽으로 누가 보여? 플러스 극 쪽으로 누가 보여? 염화 이온이 보인다. 그리고 마이너스 쪽으로는 나트륨 이온이 보이겠지. 그러면 우선 자 플러스 극에서는 자 ECl 마이너스야. 근데 애들이 전자 하나씩 내놔. 그러면서 전자 몇 개를 내놔 총? 2개를 내놓으면서 지그들은 중성이 되고 그러면서 공유결합으로 Cl2가 된다. 이해됐어? 그러면 이 전자가 어디로 이동해? 마이너스로 이동해. 그럼 마이너스 극에 누가 대기하고 있냐? 나트륨이 대기하고 있지. 그러면 마이너스 극에서 나트륨이 양이온이 전자하고 결합하면서 나트륨이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NaCl이 뭐가 되는 거야? ENA하고 Cl2로 분해됐잖아. 이게 염화 나트륨의 전기분해야. 근데 이때도 누가 관여하니? 전자가 이온 결합 물질도 전자가 관여하네. 알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됐지? 네. 자 봐라. 자 각극의 반응에서 마이너스 극은 나트륨 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금속 나트륨이 생성되고 플러스 극에서는 염화 이온이 전자를 잃어서 염소 기체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 전자가 어디로 가? 마이너스로 가. 그러면 그래가지고 나트륨하고 결합하면서 나트륨 이 금속 나트륨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ENaCl이 뭐야? ENA하고 Cl2로 되잖아. 분해되잖아. 그리고 결론은 염화 나트륨을 가열하면 이온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전류를 흘러주면 나트륨 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금속 나트륨이 생성되고 염화 이온은 전자를 잃어서 염소 기체가 생성된다. 그러면 이때 화학결합의 정기적 성질은 공유결합 물질인 물과 이온결합 물질인 염화 나트륨 용융액을 각각 정분기로 분해하면 전자를 잃거나 얻는 반응이 일어나서 성분 원소로 분해된다. 즉 화학결합에 뭐가 형성될 때 누가 관여한다? 전자가 관여하는 걸 알 수 있다. 됐지? 여기는 쉽지? 쉬운 거야. 오늘 여기까지 해? 그리고 문제 풀어. 네. 또리는 올 거야? 내일? 클리닉. 나 한 번도 안 나왔냐? 와갖고 문제 한 번도 안 왔어? 와갖고 문제 풀어. 그래갖고 질문해 다음 시간에. 여기 1강의실 가갖고 하면 돼. 12시, 여기 2시 이후부터 여기 1강의실 가면 클리닉 선생님 있어. 그래갖고 문제 풀어봐야지. 너 화생지냐? 너 뭐야? 화생이야? 너 2과목만 해? 너 인일이지? 너도 저기 간호학과 갈 거야? 그렇지? 간호 가는 애들이 화생만 해.
생물만 해도 되고 막 그래 원래는. 근데 너 화상을 해. 다 나와 그거. 너 빡세게 해야 돼. 너 인하대 가고 싶지? 어? 인하대 가고 싶어? 그렇지. 인하대 가면 좋겠지. 지금까지 야, 등급